하지만 이은하 씨는 갚아야 할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살이 찐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수 이은하,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가수죠. 1973년 님 마중이라는 노래로 데뷔하여 1975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시작으로 최진사 때 셋째 딸, 밤차, 아리송해, 봄비, 당신께만 등등 연이어 곡들을 히트시키면서 70년대 말에는 그녀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가수 혜은이 씨와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그야말로 톱스타였습니다. 또한 그녀만의 허스키하고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개성이 뚜렷한 가수이기도 하였습니다. 1977년 처음으로 MBC 10대 가수에 선정된 이후로 1985년까지 무려 9년 연속으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니 당시 그녀의 인기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여담으로는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노래 대단한 노래이죠. 이 노래도 원래는 이은하 씨가 부를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임주리 씨가 작곡가인 김희갑 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임주리 씨의 노래를 듣고 김희갑 씨가 그녀에게 노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은하 씨가 부르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듣게 되었을지도 몰랐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가수인 이은하 씨. 하지만 어느 순간 방송에서 잘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 예능 방송에 출연하면서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었는데요. 톱스타였던 만큼 방송을 쉬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누구보다 순탄치 않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미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흔히 그러듯이 자식들에게, 특히 딸에게 더 엄격한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은하 씨에게는 아버지의 말이 곧 법 그 자체였다고 하네요. 그녀가 연예계를 하며 받은 수익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하였으며 그녀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사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함부로 딸이 밖으로 나돌지 못하게 집에는 레이저 방범 시스템까지 있을 정도로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히 아버지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첩보 영화처럼 말이죠. 네, 조금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혹은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하는 딸을 걱정해서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한 일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지내온 이은하 씨. 하지만 본인이 의도해서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방송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아무튼 이은하 씨도 한창 때 연애를 했었고 결혼을 생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남자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린 그녀. 아버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앞에 있던 크리스탈 재떨이를 그 남자에게 집어던지면서 이은하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날 택할래? 얘를 택할래? 라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버티고 있는 남자친구,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눈에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인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은하 씨. 하지만 이은하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라고 여기며 자랐었죠. 결국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남자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네, 훗날 이은하 씨가 미혼으로 쭉 지내온 걸 생각하면 아버지의 이 같은 결정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시 이은하 씨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 남자가 변변치 못해 보였다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마 딸이 자신으로부터 곧 독립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셨는지 이때부터 아버지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은하 씨와 마찬가지로 음악 외에는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다는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아코디언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겠죠. 호주머니에 돈은 있고 딸은 유명한 가수이고 당연히
주변에는 똥파리들이 꼬였습니다. 건설 쪽 관련 사업에 손을 대었다는 그녀의 아버지. 주변에는 회장님이라며 그를 치켜 세우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밖에 없고,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그녀의 아버지. 결국 사고를 치게 되는데, 당시에는 약속어음, 당좌 이런 게 많았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음에 마구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딸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음은 부도가 나고 당시 10억 원 가까이 하던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을 거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그녀가 가수로 활동하며 모은 재산들,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은 빚을 갚아나가는데, 이게 불어나는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돌려막느라 당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이은하 씨가 책임질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간다든지 하면 사건은 일단락이 되지만 절대로 감옥에 갈 수 없다는 그녀의 아버지. 결국 딸에게 빚을 책임지라고 하였습니다. 네, 아까 결혼을 반대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은하 씨는 청춘을 바쳐가며 오로지 일만 하면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연애를 할 여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과 결혼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의 이런 빚 문제,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시간이 좀 지나보면 어떻게 다 빚을 갚았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은하 씨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후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제작자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빚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던 이은하 씨. 결국 무리를 하여 허리에 병이 오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와서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과도하게 호르몬이 분비되어 얼굴이나 목 주변 등에 살이 급격하게 붓기 시작하는 병이라고 하네요. 덕분에 이은하 씨는 몰라볼 정도로 살이 찐 모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폼 하나로 먹고 산다는 연예인인데, 그것도 왕년의 톱스타 연예인이 보통 같았으면 저러면 활동을 안 하고 자신을 숨기고 치료에 전념을 할 텐데, 하지만 이은하 씨는 갚아야 할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살이 찐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예전 그녀의 팬이었다던 어린 후배 가수인 마야 씨가 이은하 씨에게 2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건네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당시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보고 불능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청춘을 빚만 갚으며 일만 하다가 보낸 이은하 씨. 그녀에게 결혼을 왜 안 했냐고 혹은 못했냐고 묻는 건 뭘 모르는 세상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기도 하는 등 시대를 풍미한 화려한 연예인이라기엔 시련이 정말 많은 듯합니다. 최근 다시 여러 방송에 나와 다시금 재기를 노리는 이은하 씨. 그리고 이제라도 결혼의 생각이 있는 듯한 이은하 씨.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은하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